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공업 미술학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민대 실기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 학원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표정들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하여튼 국민대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도 조만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미대 입시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면 무조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디자인 입시에 있어서는 그림을 무조건 잘 그린다 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그 미대 입시의 채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대 입시의 채점 기준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왼쪽부터 창의력, 그 다음에 표현력, 조형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미대 입시의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잘 그려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걸 알아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잘 해내면 여러분들이 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인데 여러분들 창의성에 대한 그 의미는 어렵지 않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체능 계통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창의력이 좋아야겠죠. 좋아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역량을 무분별하게 그 실기고사 현장에서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이렇게 가감하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이 이제 수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시된 사물을 활용해서 반영, 비치다라는 말의 의미죠. 반영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제시된 사물은 이제 양면 거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멍이 좀 뚫린 타공된 패턴지입니다. 그래서 앞면은 빨간색, 파란색의 이제 줄무늬가 있고, 뒤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사물이 아니고 하나의 사물인 거야. 하나의 사물. 앞뒷면으로 조금 색깔이 다르게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접근할 때는 종이가 이제 하나의 종이이긴 하지만 두 개라고 보고 접근해도 되겠죠. 두 개의 사물이 나왔다. 물론 그릴 때 뒤에다가 뭐 회색으로 이렇게 A4 용지처럼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그 스트라이프가 같이 맞물리면서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 및 주의사항에도 타공 패턴지의 실선은 자르는 선이며 점선은 접는 선. 여기 지금 실선과 점선이 표기가 돼 있죠. 제시된 사물의 개수는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제시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마시오. 자,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를 잘 살펴보면 이 타공된 패턴지를 활용을 잘 해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라는 건데 아이들이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신의 개성대로 그 비치는 장면들을 이제 그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차별화된 어떤 독창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작 중에 일부를
좀 설명을 좀 간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그림을 두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이제 바로 차이가 나실 거예요. 예. 반사되는 어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도 거울에 비치는 장면을 주제부에 놓고 그렸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이 의도성이 좀 짙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지금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구도 잡는 게 어렵다 뭐 이러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구도를 잡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지금 이런 제작 의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사되는 어떤 장면이 나름의 의도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력에 대한 문제도 그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미대를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 미술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도 미술학원을 다니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대 입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죠. 잘 그려야 되는데 요 부분도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창의력에 관한 문제하고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무작정 잘 그리는 이 표현력은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실전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표현력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어떤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그림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건국대 문제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합격한 건국대 기초디자인 합격생작입니다. 합격생작이고 왼쪽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입방체들이 약간 엇비슷하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입방체와 오른쪽에 있는 입방체의 구조물들은 서로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업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비슷한 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비슷한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자,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출제된 이 건국대 산업디자인의 이 문제는 산업디자인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성격의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산업디자인은 공간과 구조 뭐 이제 흔히들 말하면 투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과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소재들이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공간과 구조를 좀 잘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도 지금 나무 질감이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투명체 질감도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뭐 돌 질감, 나무 질감, 뭐 투명체 질감 이렇게 여러 가지 질감들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수님의 의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감보다는 이런 어떤 구조감, 그러니까 육면체면 육면체의 어떤 윗면, 옆면 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감 표현을 갖다가 너무 그 지나치게 그리면 점수를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합격생작은 나무 질감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과하지 않게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돌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질감이나 나무 질감이 눈에 우선적으로 보이고 이 구조감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가려버리는 그런 지금 그 역효과를 좀 내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방체의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학이나 아니면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잘 팁을 줘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표현력이라는 거는 그냥 무작정 잘 그려서 밀도 올리고 완성도 올리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출제 의도에 맞는 적절한 표현력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냥 잘 그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부분은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조형성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미대 입시에서. 이 조형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이렇게 형상화 시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디자인을 하던 기초 조형 평가를 하던 간에 실기고사 현장에서 주어진 어떤 그 사물들을 가지고 조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그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조형 요소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시려면 사실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그 반복 훈련을 하셔야지 이게 예쁜 거야 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통스럽겠지만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미대 입시의 이제 추세가 트렌드가 이런 어떤 그 창의성보다는 이 표현과 조형 능력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이런 그런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괴롭겠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여러분들 그 합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 거실 이미지들을 지금 이렇게 좀 몇 개를 뽑아왔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건데, 여러분들 집에도 이제 거실이 있잖아요.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들 그 뭐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화면 중앙에 놓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벽에다 밀어 놓죠. 그래야 정리정돈 돼 보이니까. 하지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TV가 놓이는 위치, 뭐 소파가 놓이는 위치, 에어컨이 놓이는 위치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의 화면 구성이라든지 기초 조형 평가에서 연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형에 관한 해석을 약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점장에 가면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교수님들은 그 안에서 좀 차별화된 어떤 그림들을 뽑아냅니다. 조형의 개념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조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 또 영상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냥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똑같이 잘 그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채점 기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즉 창의력, 표현력, 조형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올해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